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시간 56번째. 오늘은 욕심으로 망한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재물욕심이 너무 과도해 망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연 듣고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선생님께 글을 드려 사연 신청한 것은 저의 친정 남동생에 대한 것입니다. 동생은 어려서 머리도 좋고 공부 욕심도 있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평범하게 지낸가 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께서 상의할 것이 있다고 저를 부르셔서 배웠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그동안 회사를 잘 다닌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찾아와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도저히 못 산다고 해 사정을 물어보니 동생이 처음에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또 시작을 했답니다. 그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퇴직금 담보와 집 담보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하도 졸라서 할 수 없이 다시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주식 투자에서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을 했더니 여기저기 사채까지 끌어들이는 등 이제는 거의 회사도 나가지 않으면서 주식 투자에 몰두하고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이었답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살 집도 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방이면 복구한다고 큰소리치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 저희 동생이 이렇게 주식에 욕심을 부리는 사주인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께 의뢰드렸습니다. 요즘 동생으로 인해 집안 모두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동생 사주가 어떻길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럼 당사자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의뢰 주신 분 동생분 당사자 사주가 되겠네요. 신해년 기해월 갑진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 상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를 파악해야 되겠죠.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이 해수도 호수같이 큰 물이죠. 기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신금 큰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 열득파도 해수, 임수에서 큰 물들이 상당히 많게 보이죠. 그리고 사주에 불이 안 보이네요.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신금은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해수는 날을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해수도 편인이 되겠죠. 진토는 날을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건 편재. 요 기토는 역시 날을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임수 날을 생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신금 날을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의 인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불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신상관이죠. 식상은 식상이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형국. 큰 나무가 해월. 겨울에 태어났죠. 겨울에 등령.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니까. 자, 그런데 이 간목의 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은 물, 수생목을 해주는 물이 내편이라는 얘기죠. 나무는 사주에 나와 있는 거 없고 해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 진중의 을목 이렇게 지장간에 있지만은 크게 작용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어디 나 있나요? 해수. 그 다음에 임수. 물이 상당한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들이 힘을 주고 있네요. 물론 진중에 계수도 있고 신금 안에 임수도 있어 물이 상당히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남의 편은 신금, 진토, 기토, 신금 이렇게 남의 편이 되어 있네요. 자, 더 깊이 한번 사주를 보자고요. 더 깊이. 사주에 물이 이렇게 많아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인데 이게 다 내 편인데 남의 편을 한번 보자고요. 남의 편, 신금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내 힘을 빼가니까 남의 편이 되는데 이 신금은 보니까 나를 극하기보담도 위에 있는 임수를 생각하고 있네요. 임수. 그러니까 임수는 신금이 임수를 생각하고 임수는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관인상생을 해서 얘는 나를 극한 것보다 간접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 편. 그죠? 요거 하나는 내 편 됐네요. 그 다음 신금 역시 해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죠. 얘 역시 내 편. 그러면 진토하고 기토가 남아 있는데 요 흙들은 이 많은 물, 금생수를 받은 물한테 휩쓸리다 보니까 흙탕물이 돼버렸네. 흙탕물. 전혀 힘이 없는 흙탕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네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에는 전부 내 편이 됐던가 힘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주가 됐고 이렇게 사주가 심강해지고 이렇게 남의 편을 다 쓸어가 버린 게 문제가 뭐냐면 물이 병이 됐네요. 물이 너무 범람하고 쓰나미 정도로 범람하고 있네요. 금생수를 받은 호수같이 큰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 흙들이 막지를 못하니까 이 나무도 부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형국이란 얘기죠. 또 자연 현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를. 나무라는 거는 특히 겨울나무예요. 겨울나무. 나무라는 거는 첫째 뿌리 내릴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당한 물, 그 다음에 적당한 햇볕 이런 게 있어야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도 맺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뿌리 내릴 흙을 보자고요. 진토, 기토가 있네요. 물론 지장간에 무토가 있지만은 이 흙들이 지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단한 흙이 아니라 전부 흙탕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나무가 뿌리가 약한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흙이 이게 흙탕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무가 뿌리 내릴 땅이 열악하고 물은 적당히 공급되나요? 너무 많이 공급되죠. 너무 임수, 해수 이렇게 큰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을 지경이고 부목이 될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문제가 되고 또 햇볕은 어떤가요? 햇볕. 겨울이 특히 겨울나무인데 햇볕이 한 점도 없어요. 이 나무가 살아가기는 너무 열악한 환경의 사주가 됐네요. 사주가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이 범람하고 있어서 큰 병이고 햇볕이 없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흙은 흙탕물이 되고 이런 형국이 됐네요. 사주는 강해졌지만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자꾸 망하면서도 계속 욕심을 부려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들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보자고요. 인수, 해수, 임수가 금생수를 받고 어마어마한 물이 나한테 공급이 돼요. 인성이 강한 사주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돈 욕심, 재물 욕심이죠. 돈 욕심, 학문, 공부 욕심, 그 다음에 직장 욕심, 일 욕심 많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 이분은 재물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학문 욕심도 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재물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인성이 발달한 사주들은 욕심이 많다. 특히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인성은 나한테 먹여주는 거죠.
먹었으면 이렇게 설을 해줘야 돼요. 인간하고도 똑같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건강한데 배설을 못하면 변비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건강 이상이 오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을 어디다 해주냐? 남으니까 불한테 설을 해줘야 된다. 목생화로 해가지고 얘를 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설이 되는데 설할 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이. 그러니 이렇게 인성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진 사주더라도 이렇게 사주에 불이 있어서 설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 욕심 이렇게 벌고 어떻게 욕심 부리더라도 남한테 이렇게 베푼다든가 남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식상이 없어 버리면 내 설을 못 하다 보니까 먹기는 먹고 소화할 데는 없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된다는 얘기. 이기주의. 식상이 있으면은 이 이기주의가 덜한데 인성이 많고 식상이 없다 보니까 이기주의고 욕심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 욕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이 멈추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브레이크라도 좀 작동을 하면 좋을 텐데 금생수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고 둘째는 이 재물그릇 보세요. 흙이죠. 흙이 재물그릇이죠. 이게 기토, 진토가 있지만 이 많은 흙에 쓸려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흙탕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깨진 재물그릇, 이 작은 재물그릇 가지고 재물을 따라가니까 이게 바로 망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 재물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데 욕심도 많고 한데다가 재물그릇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적기도 하고 이게 재물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또 진토 이게 갑진이죠. 백호란 얘기예요. 백호살 이 진토가 재란 얘기죠. 편재가 백호살로 잡혀 있어요. 백호가 뭐죠? 피를 본다는 살이죠. 근데 이게 재물로 잡혀 있다. 재물로 인해서 피를 본다. 내가 몸이 아프던가 이렇게 흉한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 이런 흉기운이 있기 때문에 재물 투기 투자,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는 사주가 또 재물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운이 약한 사주가 재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욕심이 많다는 거, 욕심껏 브레이크도 못 받고 욕심껏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들은 또 불이 없다 보니까 불은 재물의 심지다는 얘기죠. 불이 그리고 의식주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식상이니까 의식주가 이렇게 약한 사주가 더더욱 재물을 쫓아가니까 문제되고 이 재물을 갖다가 생해주는 식상이 없다 보니까 재물 그릇이 더더욱 깨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관인상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에 대기업을 들어갔으니까 자기개발이라든가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다 보면 높이도 올라가고 이런 관인상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인성이 발달돼 있잖아요. 학문빨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면 재물은 자연히 따라오는 사람인데 거꾸로 재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재물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 사주가 재물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인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욕심은 상당하고 욕심이 많은 것까지 좋은데 설을 해주면 배품도 있고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설을 할 수 있는 불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런 흉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잘못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사주는 아까 병이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운기를 받을 때 이런 사주들은 불이 없다 해서 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안 돼요. 이 불 받으면 안 돼요. 왜? 이 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불 들어오면 한 방에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운을 갖다가 이 물이 병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와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수색목 하면서 물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기를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자연스러운 운이 좋아요. 그리고 불이 들어오게 되면 물하고 전제. 흙이 들어오면은 역시 이 강한 물을 막아주는 게 좀 좋기는 좋지만 이것도 싸움이라는 얘기죠. 흙하고 물하고 토국수 하다 보면 이 물이 가만히 있냐는 얘기죠. 이 물을 갖다 뚝방 덮쳐버리니까 좋기는 좋지만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고 나무운이 가장 좋다. 살금살금 빼주고 그리고 이런 통운이 있죠. 불만 오는 게 아니라 병인, 정묘 이렇게 불하고 나무하고 같이 오는 운이 있죠. 이런 게 통운이라니 이런 운 좋고
불만 달랑해서는 이 불이 다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올라온 것 중에서 선생님 그 대운 보는 법 좀 올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보편적이지 않아요. 사주마다 운 보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요렇습니다 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운 보는 법을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사주는 물이병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물이 인성이고 욕심이고 설을 못해주다 보니까 더 문제고 재물그릇이 깨졌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학문 명예로 가야 되는데 재물을 쫓아가서 욕심껏 인성의 욕심 때문에 망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40대고 그러니까 물론 50대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욕심만 좀 버리시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것보다 직장에서 좀 욕심을 버리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좀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네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망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